쫄지 마. 네, 안녕하세요. 정고은입니다. 또 이번 시간에도 아주 뜻깊은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드디어 저희 또 정고은입니다의 채널에 어떤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합격생 인터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대명문고죠.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합격생 학생과 함께 인터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올해 2024년 상산고 합격한 민경원이라고 합니다. 박수! 너무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또 경은이와 함께 작년 상산고 입시를 한번 또 돌아보고 상산고가 또 어떤 학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잘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우선은 학교 선택부터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어떤 이유 때문에 전주에 있는 상산고등학교를 선택을 하게 됐죠? 사실 저는 자사고에 가고 싶다는 생각은 중학교 내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5월에 정고은쌤 강의를 듣게 되고 계속 면접 연습을 하면서 이제 어느 학교를 가게 될까 고민을 하게 됐는데 상산고가 전주에 있어서 좀 멀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 의대 실적이 좋고 또 이과를 가는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너무 부담되지 않고 좀 무난한 학교인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무난하다는 생각은 어떤 측면에서 좀 하게 됐지? 대부분 또 상산고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하지만 좀 겁먹는 경우들이 많잖아. 사실 제가 무난하다고 한 게 영재고 과고 같은 경우에는 막 수과학만 엄청 파고 약간 아인슈타인 같은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 맞아. 상산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많기보다는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좀 있고 면접 때 인서 면접도 같이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융화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맞아. 됐습니다. 되게 경은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학생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어쨌든 상산고는 자사고다, 영과고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또 되게 자주 하거든요. 상산의 창의수학 면접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처음부터 겁을 먹고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영과고는 아니어서 수과학 인재를 뽑으려고 하거나 수과학에 되게 특화된 친구를 뽑으려고 하는 학교는 아니라는 거. 어쨌든 여기는 자사고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학생들이 좀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나름 중학교 때 좀 신경 써서 했었던 활동이나 혹시 공부 같은 게 있니? 저는 일단은 학교 생활에 충실하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독서에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책을 막 많이 읽진 않았는데 아니야, 많이 읽었어. 그리고 좋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지, 경은이는? 좋은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설을 읽는 것도 좋지만 저는 약간 비문학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뭐 이기적 유전자 같은 고전도 있고 아니면 진화론을 좀 더 파고 싶다 그러면은 에드워드 윌슨 같은 진화론의 다른 학자들 같은 경우도 찾아보면서 좀 넓게 제 관심사를 서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경은이랑 오늘 또 인터뷰를 또 해보고 싶었던 게 경은이 되게 중학교 때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서 사실 선생님한테 왔을 때부터도 이 독서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완성도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좋았는데 난 항상 신기했어. 어떻게 그런 책을 읽을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런 책이 쉽게 재미있다고 느끼기가 어렵잖아? 대부분 다 소설책을 좀 읽고 싶어 할 텐데 어떻게 경은이는 그런 책들을 조금 읽게 됐고 그게 혹시 항상 입시에 있어서도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뭐 그런 거 한번 좀 얘기해 볼까? 저는 사실 막 문과, 이과 한쪽에 막 특화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갖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는 책을 여러 가지 읽으면서 제가 그냥 관심 있는 분야는 그냥 마음대로 다 해보자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 같고 그냥 부담 없이 처음에는 읽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읽다 보니까 재미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치. 그냥 그런 부분을 좀 더 파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또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부담을 느낄 건 없다. 대신 이제 읽다 보면은 본인이 재밌는 부분을 찾게 돼서 이제 좀 더 읽게 되는 뭐 그런 느낌이라는 건가? 네. 사실 원래 독서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 친구라도 특목고에 가기 위해서는 이런 자질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런 부분 이제 문해력과 독해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추세 자체가 이 문해력에 대한 이슈가 워낙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길러놓고 아마 자사고 입학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또 유리한 측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제 수학 선행 뭐 아니면 영어 얼마큼 하고 들어갔나 이런 거 아마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수학부터 한번 얘기해보면 경은이 수학은 어땠었던 것 같아? 입학하기 전까지? 저는 일단 중3 때 미적분까지는 끝마치긴 했거든요. 진도는? 네, 진도는 거기까지 나갔는데 그렇다고 수능 시험을 다 풀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는 당연히 아니었고 그냥 약간
찍먹한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근데 상상고에도 은근 그런 친구들이 많고요. 과학까지 추가로 말하자면 물화생지 원투까지 다 한 친구들이 있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아주 흉흉한 소문이지.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단 면접도 중학교 범위 내에서 나오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작년 그 민재도 얘기했었던 거긴 하지만 생각보다 선행을 안 하고 들어온 친구들도 있다고 경은이가 그랬잖아. 그것도 한번 얘기해볼까? 아무래도 여기가 전국당이 자사고잖아요. 막 서울에서만 뽑는 것도 아니고 맞아.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친구들이 오는데 선행을 그렇게 많이 안 빼도 기본적인 수학적 자질이 좀 뛰어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뭐 선행을 너무 안 해서 걱정된다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좋아. 사실 이게 우리 상산이라는 학교를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막 수학을 엄청나게 잘하고 진도도 되게 많이 나가고 막 이런 애들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그 애들도 지금 학교 생활을 하는데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경은이도 지금 말한 것처럼 진도는 미적까지 하긴 했지만 사실 이거는 말 그대로 찍먹이고 그러면은 심화는 어떻게 했었니? 수상수화는 그래도 조금 몇 번 돌리고 들어갔었나? 경은이는? 수상수화는 좀 돌리고 들어가긴 했어요. 그래도 1학년 때는 애들이 다 잘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겨울방학 때 수상수화를 좀 집중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어땠어? 영어는 저는 일단 여기 학원을 다녀봤고요. 오랫동안 다녔는데 저는 영어는 책을 많이 읽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영어 원서를 조금 읽었구나? 네. 그 상산이 어쨌든 또 계속 얘기했다시피 뭔가 수학이 좀 특화된 학교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는 게 지금 상산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어때? 네, 일단은 내신 등급을 따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하는 대회 같은 것도 있는데 이제 영어를 잘하면 그런 대회도 나갈 수 있고 또 성취감도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또 경은이를 인터뷰 대상으로 하고 싶었었던 이유가 지금 말한 것처럼 상산이라고 했을 때 수학에 너무 특화된 애들만 가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경은이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방면으로 다 그러니까 뭐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뭐 어느 정도 괜찮은데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에 확 하고 치우친 애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고루고루 잘하고 그런 경우들이 또 상산에도 꽤 들어간다 라는 걸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혹시 뭐 다른 과목들의 선행도 뭐 잠깐 한 게 있니? 아니면 또 그게 지금 상산 들어가서 입학하는데 좀 도움이 됐다던가? 그거는 학원을 아무것도 안 다녔거든요. 저는 선행을 사실 많이 한 편은 아니에요. 보통 지역에 살면서 학원 엄청 많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친구들의 레퍼토리는 아니었고 사실 그것도 걱정을 했었는데 뭐 막상 학교에 가보니까 크게 겁먹을 건 없더라고요. 맞아. 문제가 그렇게 크진 않았다. 네. 오케이. 그거 같은 경우는 워낙 사실 경은이는 책을 조금 읽는 친구여가지고 아마 그 부분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준비 과정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선은 자기소개서 우리가 어떤 주제로 썼었고 쓸 때 너가 좀 신경 쓴 점이 뭔지 한번 얘기해볼까? 저는 자기소개서를 일단 처음에 진화론으로 시작을 해서 맞아. 그다음에 철학을 엮고 맞아. 마지막에 물리학까지 엮었거든요. 맞아. 흐름을 보면 아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 마음대로 약간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좀 말하는 게 내가 제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주제를 정했고 맞아. 여기서 항상 요즘 이제 말씀드리는 게 자사고 자체가 융복합을 굉장히 추구한다. 그래서 사실 경은이는 그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람이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한 것처럼 진화론 얘기했다가 철학 얘기했다가 물리학으로 얘기를 하는 누가 보면 아니 이게 사방팔방 뭐 이렇게 나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에 그런 애들을 좋아해요.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이게 확실히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스타일이 아니고 융복합 스타일을 좋아하고 경은이가 개인적으로 상사 선생님들한테 점수를 딴 요인 중에 하나도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다방면에 관심이 있다는 거를 아마 좋아해 주셨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우선 자소서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쓸 때 신경 썼었던 점들 뭐 이런 거 있을까? 저는 우선 유기적인 흐름이 돋보이도록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주제가 좀 따로따로 약간 느껴질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엮어질 수 있게 제가 말할 때도 그렇게 좀 신경을 썼던 것 같고 아무래도 좀 논리적이고 좀 체계적이게 똑똑한 친구인 것 같다 생각이 들 수 있게 좀 글쓰기를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맞아. 사실 이게 자기소개서를 어쨌든 우리가 쓰려고 하면 나름 자료도 찾아보고 뭐 그랬을 거 아니야? 왜냐면 경은이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 쓰지 않았을 거니까 자료를 찾는 과정이나 뭐 그랬었던 과정에서 뭐 사용했었던 매체나 뭐 도움이 됐었던 어떤 방법이나 혹시 그런 게 있을까? 사실 선생님이 수업 때 다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저 책 같은 라이트 한 걸로 맞아. 시작을 했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논문 사이트를 찾아보게 됐는데요. DBPR, 리스 막 이런 데 가서 찾아보다가 또 영어 논문도 필요하면 읽어보고 이러면서 그 자료를 머릿속에 이제 넣는 과정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항상 면접은 가장 고난이도의 암기 과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입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차원적 암기를 했을 때만 가능하다. 경은이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책도 굉장히 많이 읽고 준비가 된 학생도 자소서를 쓰고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추가가 되는 것들이 있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과정을 밟았다라고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기부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생기부에서 혹시 조금 신경을 쓰거나 그런 부분이 있니? 상상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 또 생기부에서 질문이 가끔 나오시는 학교이기도 해서 신경 쓴 점 같은 게 있는지 한번 얘기해볼까? 사실 생기부 질문이 은근 수행평가에서 많이 나와요. 다들 중학교 때 수행평가 그냥 귀찮아서 빨리 끝내버려야겠다 이 생각을 하시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었는데 맞아. 근데 사실 자소서 쓸 때 써먹을 것도 굉장히 맞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행평가 좀 되도록이면 자신이 엮을 수 있는 분야, 좋아하는 분야랑 좀 융합을 해서 탐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맞아.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사실 요즘은 워낙 이런 입시가 좀 빨라지기도 하고 이래서 이 고등학생이 하는 것들을 중학생이 약간 따라해보거나 해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난 대표적인 게 이 수행평가에 조금 신경을 쓰는 거. 왜냐면 수행평가라는 게 뭐 대단치 않을 수도 있지만 주제 탐구를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경은이 말대로 실제 면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생각보다 또 많이 하시니까 수행평가에 좀 신경을 쓴 거. 그리고 보통 회장, 부회장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리더십 경험을 이렇게 좀 서술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사실 별거 아닌 수업 시간에 불을 미리 끄고 간다든지 굉장히 인성에 사소한 행동들도 인성 면접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학교 생활의 모든 것들 자신이 성실하게 임했다면 다 나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인성 파트 같은 경우는 자소서를 쓸 때 굉장히 화려한 활동들을 한 걸 써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경은이 말대로 학교 생활에서 어떤 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자소서에 써도 너무 괜찮고, 그런 것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면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준비는 경은이는 어떻게 했지? 상상 면접 준비는? 정고은이요? 정고은이래. 상상 면접은 창의 수학이랑 독서 및 인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선 창의 수학 할 때는 어떤 거에 좀 신경 썼지? 전 사실 자사고 준비는 꽤 전부터 했었는데 상상으로 가겠다고 결심한 건 2학기 때였거든요. 그래서 창의 수학방을 걱정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게 전부 중학교 범위에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복습을 잘 하고 선생님이 주시는 기출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그러다 보면 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수학적 센스가 있으면 어떻게든 넘을 수 있다. 맞아. 그리고 수리구술 관련돼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상사는 문제를 푸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이제 구술을 해야 되니까, 혹시 수리구술 과정에서 경은이가 좀 신경을 쓴 부분이 있을까? 풀이 과정을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약간 명제 증명처럼 논리 과정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달력에 관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 근데 그냥 계산을 약간 예산말로 노가다로 맞아. 숫자 대입해서 방정식을 써서 뭐 조금이라도 원리를 넣어본다든지, 맞아. 그렇게 자신이 가진 역량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어쨌든 우리가 다 또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긴 하지만, 굳이 상산에서 수리구술의 과정을 우리가 겪는 이유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그냥 노가다를 띄거나 숫자 대입해서 문제 푸는 애들은 좀 걸러내고 싶다라는 일종의 시그널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경은이 얘기 잘했지만, 어떤 논리적 명제를 증명하듯이 수학 문제를 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풀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지, 그냥 풀이 과정을 쭉 나열을 하거나 그냥 푼 거를 그냥 쭉 얘기를 하다 보면 듣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다음에 독서 및 인성과, 여기서는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썼지? 독서 및 인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소서를 기반으로 일단 그 내용을 제가 충분히 체득하고 면접 연습을 하면서 이제 구조적 말하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단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예시를 말하고 대조를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설명 방법들이 그 내용이 단순하더라도 좀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정확해. 이게 그렇게 뭐 지문 내용이 어렵거나 막 엄청난 철학적 사고나 인문학적 사고를 요하는 건 아니어서,
사실 들어가는 친구들이 다 문제를 풀거든. 그게 또 창의 수학과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를 수도 있겠지? 독서민 인성은 진짜 말 그대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변별이 심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를 누가 가장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같은 내용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훨씬 더 조금 탄탄한 근거를 드는 것 같은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 면접 날로 우리가 한번 가봐서 우선은 전주에 전날에 내려갔었나? 네, 전날에 내려갔죠. 전날에 내려가서 이제 엄마랑 같이 호텔에서 묵고 자, 그 다음에 면접날이 됐지. 면접 방 들어가기 전에 뭐 경훈이가 했었던 일이 있니? 대기실에서. 대기실에서 사실 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내용 다 같이 생각해보고 부담을 정말 안 가지려고 했어요. 나를 일단 무조건 뽑을 거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면접 전날에 파이널 수업 때도 하는 얘기지만 면접관들은 나를 그냥 뽑으려고 들어와 있는 사람인데 그냥 내가 내 얼굴이 궁금해서 한번 부른 거다라는 느낌으로 가야지. 예를 들어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뭔가 내 운명을 결정해, 이런 생각을 하면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서 면접을 볼 수가 없거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면접 들어갔어. 자, 그래서 창의수학과부터 얘기하면은 우선은 문제를 풀었을 거 아니야. 대충 작년에 여자애들 창의수학 문제는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잠깐 얘기해볼까? 저희 문제는 일단 여학생들이 기하가 나왔어요. 그 상상호에 거마평로도 있고 약간 그런 도로명 주소가 있거든요. 그 도로명 주소를 이용해서 생물 선생님이 문제를 내셨는데 근데 그 문제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었어요. 4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4번까지 푼 학생들은 실제로는 많이는 없었고 4번까지 풀고 4번은 풀다가 들어오는, 사실 다 풀지는 못해도 설명을 잘 하거나 그 안에서 자기가 이해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맞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4번은 다 풀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들어갔었던 건데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과정이 다 중등 과정에서 사용되는 수학 개념이긴 했다. 면접장에서의 한번 얘기를 해볼까? 들어갔더니 1번부터 4번까지 답을 쭉 불러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4번까지는 못 풀었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3번 문제를 계속 물어보셨어요. 이걸 어떻게 풀었냐. 그래서 제가 좌표평면을 그린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종이를 들어서 보여달라 하시고 다르게 풀 수도 있지 않을까? 오케이. 해보시고 그래서 약간 저는 제가 사실 그때 떨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약간 추가 질문이 계속 들어가시니까 그게 약간 검증하는 과정이었지 그렇게 당락을 결정하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상상 창의 수학의 어떤 약간은 뭐 시그니처 질문일 수도 있는데 다른 방식 없니? 라고 물어본 게 역시나 이 아이의 어떤 수학적 지식을 체크해 보시려고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추가 질문이 조금 들어가거나 이런다고 해도 절대 그게 떨어졌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질문을 다 맞췄는데도 떨어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아이가 어느 정도의 수학적 사고력을 약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못 푼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문 안 하셨고 질문을 하셨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한 1분 풀다가 이제 그만하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질문 또 하셨죠? 왜냐면 상상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통 질문을 하고 끝나진 않아요. 항상 마지막에 이제 개별 질문을 할 시간을 좀 놔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개별 질문은 어디서 나왔지? 개별 질문이 제가 수학 시간에 했던 수행평가가 있었는데 오케이, 생기부에서 나왔구나. 네, 생기부에서 나왔고 이제 거기서 인상 깊었던 점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교과 개념이 피타고라스였던 오케이. 것 같은데 그거랑 연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생기부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생기부를 꼭 상상 같은 경우는 좀 체크를 해두는 게 필요한데 그 뜻은 생기부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생기부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 우리가 까먹지 않고 우선은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이게 내 생기부예요? 이러면은 뭐 진짜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독서민 인성방으로 가서 독서민 인성방 같은 경우는 우선은 지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경원이가 그걸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 한번 얘기해볼까? 지문 내용이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모고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축 맞아, 이런 맞아. 주제였던 것 같은데 소문항이 3개가 있었고 다른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축을 자기가 구상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 딸린 질문도 3개였나? 소문항 3개, 딸린 질문 3개였나? 그냥 문항이 3개였어요. 아, 문항이 3개였구나. 오케이. 사실 문제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말하면 될 것 같았고 맞아. 그러면 경훈이 같은 경우는 논리적인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거에 좀 신경 썼니? 사실 제시문을 다 활용하는 건 좋지만 제시문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렇지. 생각이나 아니면 자료 같은 거 인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맞아. 독서민 이성방은 제시문 활용 반, 내가 갖고 있는 지식반 이렇게 해가지고 논리력을 좀 살린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접관님들이 어떤 추가 질문이나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한번 얘기해볼까? 면접관 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생각을 했니? 한번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했고 제시문에서는 그렇게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독서미 이성방은 개별 질문이 오히려 좀 나왔지? 어떤 질문을 해주셨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공부했냐, 철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 자신 있는 네. 질문이 좀 나와서 네. 내가 봤을 때는 경은이가 그 답변으로 좀 압살을 시켰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개별 질문이 또 들어왔었나? 그 방에서? 그 다음에 좀 이상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응? 너는 네가 그 전체를 100으로 했을 때 얼만큼 좋니? 저는 70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제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독서미 이성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창의수학방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자유스럽다고 해야 되나? 정해지지 않은 듯한 질문들을 조금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또 이 방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입시 준비 관련돼서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시거나 힘이 돼주시거나 그런 부분이 혹시 있었을까? 부모님이 제 자소서도 봐주시고 면접하고 나서 제가 한 번은 속상해서 운 적이 있었거든요. 괜히 막 떨어진 것 같다고 네. 그 창의수학 밖에서 3번 갖고 질문해서 그래도 위로해주시고 떨어져도 괜찮다, 아니야 괜찮다, 이게 네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맞아. 이게 어쨌든 입시 준비 과정에서는 워낙 또 특히나 당연히 아이들이기 때문에 처음이어서 제가 항상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이 멘탈 관리가 반이다. 아이가 이제 중간중간에 멘탈적으로 되게 흔들리는 일이 많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만 잘 잡아주셔도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경은이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이제 그런 좋은 역할을 해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상상고의 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입학 전에 생각했었던 것과 동일한 상상고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해? 저는 우선 기숙사 생활을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상상고는 5인 1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니 어떻게 5명이서 한 방에서 살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가보니까 처음에는 좀 맞추느라 힘들 수도 있는데 또 살다 보면 친구들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게 진짜 처음이잖아. 네. 개인적으로 처음에 조금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었던 부분 같은 게 있을까? 좀 힘들 거라는 게 예상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맞추는 게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같은 방의 친구들이 잘 협조도 해주고 배려도 해줘서 어떻게 1학기를 지낸 것 같습니다. 맞아. 나는 항상 이 기숙사 생활에 관련돼서 어머님들이나 이제 학생들이 걱정을 하면은 똑똑한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성도 좋기 때문에 앱만 하면은 거의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 기숙사 생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입학 전에 생각했던 거와 좀 가장 크게 다른 점, 상상고에. 저도 처음에 상상고에 가졌던 이미지가 약간 이과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정적이고 약간 분위기가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첫날 교실에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다 너무 얘기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한 것보다 업된 친구들이 많다. 네. 그리고 저희가 분반이에요. 그래서 여학생들끼리 이렇게 지내는데 또 첫날부터 장난도 친구들이 많이 치고 그래서 친구들이 착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막 그렇게까지 막 정적으로 공부만 하고 그런 느낌이 좀 아니라는 거? 약간 엘리트 집단 스카이캐슬 이런 느낌은 들어요. 엘리트 집단 스카이캐슬은 아니고 오케이. 그냥 목동의 분위기와 좀 비슷했다. 뭐 약간 너는 우선은 중학교를 여기서 나왔으니까 공부에 조금 집중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하루 일과가 어떤지 뭐 이런 거 한번 얘기해볼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6시 반에 기상송이 울리고 12시에 소등이에요. 근데 사실 등교가 7시 55분까지라 사이에 잠을 더 잘 수는 있고요. 기상송은 6시 30분에 울리지만 그걸 학생들이 리잠이라고 불러요. 리잠. 다시 잔다? 네. 저는 매일 리잠을 자고요. 오케이. 그러면 안 자는 친구들은 그럼 그 시간에 일어나서 뭐 밥 먹고 씻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도 시간이 남을 것 같은데? 시험 기간에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좀 일찍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오케이. 그럼 보편적인 경우는 지금 경은이처럼 다시 자거나 그게 제일 보편적인가? 네, 저 같은 친구들 반 그냥 정시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가는 친구들 반. 그러면 이제 7시 55분부터 학교 생활 시작이야? 네. 그러면 이제 정규 수업이 언제까지인 거지? 5시 10분? 20분 그 정도까지. 오케이. 그럼 5시 10분부터 자기 전 12시까지의 시간은 어때? 저녁을 먹고 6시 30분에 야간 자율학습을 해요. 저희가. 오케이. 이게 의무는 아닌데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학원을 갈 수 있고 그리고 9시 20분에 끝나고 그리고 기숙사 자습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건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기숙사 자습은 기숙사에 들어가서 자습을 네. 하는 건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언제 하는 거야? 수요일에 하는데 정해진 시간에 한 교시 동안 한 6, 7교시 때쯤에 진행을 합니다.
그럼 동아리는 방과 후에 공부를 하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정규 수업 시간에 6, 7교시에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구나. 네. 그러면은 일반적인 시기 때 말고 시험 기간 때는 뭐 약간 스케줄이나 이런 패턴이 바뀌는 게 있어? 저희가 원래는 12시에 자는 게 원칙인데 응. 시험 기간 한 몇 주 전부터는 이제 1시까지 자습을 가능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전날에는 24시간 자습. 그래서 이제 원하는 사람은 방에 들어가서 자고 또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말 그대로 24시간. 오케이. 그럼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한다는 걸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상에서 들어가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활동 또는 수업들 중에서 경은이가 가장 좀 좋아하거나 재밌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있니? 저는 그래도 양설기 시간이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한 학기에 2번 진행을 하고요. 오케이. 중간점, 긴말점. 한 반에서 이제 마음이 맞는 친구들 한 2~3명끼리 같이 책을 정해서 그걸 가지고 자유롭게 발표를 하는 시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의학에 관한 걸 했었고 두 번째는 또 제가 면접 때 공부를 했었던 양자역학에 대한 책을 읽었었거든요. 저희 반은 자유로 주제를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기부를 자유롭게 채울 수 있다. 이런 게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양설기 같은 경우는 2~3명씩 같은 책을 갖고 하는 건데 모든 친구들이 다 발표를 하는 건가? 네, 그러면? 모든 친구들이 오, 좋아. 그리고 책은 아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네.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얘기를 좀 넘어가서 지금 경은이 어떤 동아리 하고 있고 거기서 뭐 어떤 걸 해보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볼까? 저는 RCY라고 그 상산고에서 의료봉사 학술 있는데요. 또 학술 활동이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어떤 주제들을 좀 해봤어? 거기서? 저희는 토론을 했었는데 동아리 인원이 많아서 일단 저희 조는 이번에 의료보험 지금 토론을 한번 했었고 그리고 이제 2학기 때는 실험이 준비되어 있는데 과학 관련해서 실험이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주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관심사가 어쨌든 비슷한 친구들이랑 같이 1학기 때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토론 같은 거 해보고 2학기 때는 실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활동을 그 안에서 하는 거구나. 외부 학교랑 포럼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애들이 지금 전주 상산고에 좀 잘 맞을 것 같죠? 저는 우선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을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수학을 잘한다와는 좀 느낌이 다르지? 네, 약간 수학을 잘하더라도 막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맞아. 아니면 수학을 아직은 그렇게 잘하지 않지만 일단 두려워하지 않고 좀 도전해보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는 친구들이 있고 사실 이건 다른 과목에도 다 해당되는 말인데 자사고니까 사실 내신 따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여기 학교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막 학원을 매일같이 다니고 막 숙제에 치고 그런 일상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것 때문에 노력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 학교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을 또 꼽아본다면? 수학에 대한 거부만 말고? 생활면에서 너무 예민하지 않으면 좀 편할 것 같긴 해. 부모님과 떨어져서 처음으로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첫날부터 방을 써야 하는 거예요. 맞아. 그럴 수 있지 하고 좀 넘어가고 이런 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 생활적으로는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상산을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중학생이 있다면 경은이가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준비하면 확실히 좋을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을 또 한번 꼽아보자. 선행은 하면 좋지만 뭐 많이 못해도 크게 별격 사유가 되진 않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를 열심히 다니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학교 생활에서 저희가 일단 생기부를 써야 되고 외부 학원 활동에서 그걸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험 열심히 준비하고 일단 그런 과정이다. 고등학교 내신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책도 많이 읽으면 좋겠고. 맞아. 원래 근데 민경 학생의 또 굉장한 장점 중에 하나가 책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굉장히 화려해 보이거나 좀 대단해 보이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되게 기본적일 수 있지만 내실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인 것 같아, 경은이 얘기는. 항상 선생님도 하는 얘기지만 너무 무섭게 생각하거나 멀리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본질에 집중을 하는 게 확실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나의 이 인터뷰의 시그니처 질문 아시죠? 나 민경에게 정고원과 정고원의 수업이란 어땠는지 한번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은인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아주 중요해요. 네. 자, 논리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왜 은인과도 같죠? 이제 구조적 말하기를 이용해서 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말하는 법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사실 처음에 학생들이 오면 다 주먹구구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나열이 사실 면접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정확히 알아. 역시 내 수업의 봄생이다. 그런데 근데 이제 구조적 말하기를 들다 보면 이제 정명하게 근거를 갖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그런 말하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정말 장족의 발전이 있고 또 저희가 수업 방식이 어떻냐면 서로의 말하기를 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아주 중요하죠. 집단 상승. 네. U자에 이렇게 책상을 갖다 놓고 이제 한 명의 선생님과 면접을 보는데 저희가 그에 대한 피어 코멘팅도 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서로 면접을 하는 걸 보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사실 경희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러니까 면접을 하면서 그걸 좀 더 느꼈었던 게 경희 워낙 지식이 많은 스타일이어서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우리끼리 표현이 이제 늘어지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식의 말하기를 해서 워낙 좋은 게 많아도 전달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 왜냐면 너무 이제 길고 말할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막판에 갔을 때 완전히 이제 거의 뭐 다시 태어난 수준으로 완전히 깔끔해지고 깨끗해지면서 핵심만 얘기하는. 근데 결국 그게 경은이 스스로가 장족의 발전을 한 거여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역시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상산 준비하는 준비생들한테 응원의 한마디를 해준다면 어떤 응원의 한마디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기 코끼리들한테 응원의 한마디를 하자면 아기 코끼리래. 맞아. 다시 녹이지. 쫄지 마. 각본은 절대 아니었고요. 겁먹지 말라고 말해주는 이유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상상고로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맞아. 어쩌다 보니까 학생이 되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걱정도 많이 했으나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너무 잘 지내고 있다. 일찍이 상산을 생각하고 그렇게 들어왔었던 거 아니지만 너무 잘 지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신이 원하면 이뤄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것 같다.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다시 보기 상상고 가면은 윤경은을 찾아요. 알겠죠? 그러면 경은 누나가 또는 경은 언니가 또 여러 가지 팁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 상상고 입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어쨌든 또 이 인터뷰 영상이 상산을 준비하는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역시나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